자, 안녕하세요. 교윤쌤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운동과 충돌, 운동량과 충격량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단원이요, 살짝 계산이 많고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요, 내용 잘 이해하잖아? 그러면은요, 문제 푸는 거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용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요, 공식 잘 외워가지고요,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이 뭐냐?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화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좀 알아두십시오.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속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건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 방향은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방향은 부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부호는 방향, 방향은 부호.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운동량도 플러스가 되겠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운동량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요, 속도랑 마찬가지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운동량의 특징 첫 번째.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량도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량도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동일하다?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방향 부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놈의 단위 봅시다. 물리량이면은 거기에 맞는 단위가 있겠죠. 자,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같은 거 쓰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를 쓰죠. 그럼 운동량은 저거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단위를 쓰게 되냐? 이런 단위를 쓰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는 요런 요상스러운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단위다라고 우리가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량이 있죠? 운동량은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그 총량이 뭐 되냐면요,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요, 증명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적용을 하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충돌 전후 물체의 그 운동량을 다 더한 값 있죠? 운동량의 총합. 은 보존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충돌 전후에 바뀌지 않는다, 보존되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운동량은 왜 보존되나요? 충돌할 때. 그리고 이제 문제 어떻게 가져다 쓰나요?에 대한 내용. 그렇죠? 자, 천천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 질량을 M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냐? VA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 칩시다. 자, 앞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을 마찬가지로 MB, 속도를 VB라고 합시다.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서로 충돌을 한 다음에 당연히 충돌 과정에서 뭘 주고받아요? 힘을 주고받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한 속도를 각각 VA 프라임과 뭐요? VB 프라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쟤네들의 관계를 한번 보겠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 쓸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 운동 법칙 있죠? 그거를요 여기다 다 가져다 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그 충돌 과정 있죠? 그 충돌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말이었죠. 일단은 얘네들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붙었다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유식한 말로 충돌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충돌 시간을요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충돌 시간은 t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충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좀 그림 좀 크게 그립시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꽝 하고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떤 일 벌어져요? A가 B를 때리겠죠, 그렇죠? 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때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하시니? A만 B를 때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B도 A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과 동시에 B가 A를 미는 힘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두 힘을 뭐라 불렀죠?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불렀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요,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이 뭐하다?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작용하는 저 힘의 크기 있죠? F 있죠? 요걸 이거 B가 받는 힘이니까 요거를 FB라고 하고요. 요건 A가 받고 있는 힘이니까 FA라고 합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 FA랑 FB를요 한번 내가 수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체가 받고 있는 힘, 이때 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무시하기로 하고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 B의 가속도를 곱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가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몇 초 걸렸어요? 충돌하는 동안 t초만큼 걸렸다라고 했죠. 그동안의 속도 얼마 변했어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죠. 그러면 이게 얼마다? VB 프라임 마이너스 VB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을 A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A도 마찬가지로 질량은요 MA고 뭘 곱하면 돼? 거기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므로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요 이렇게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얘랑 얘는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부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크기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박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M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곱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반대니까. 곱하기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는 그 다음에 질량,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VB 프라임 마이너스 VB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변에서 t는 0이 아니니까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슉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개해 줍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MA 곱하기 VA 프라임 플러스 MA 곱하기 VA 나오죠. 우변 어떻게 나와요?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가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붙어있는 값들을요 반대쪽으로 이양시켜주고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 VA 플러스 MB VB 얘 남기고 얘 이양시키면은 이거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 이쪽 우변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MA VA 프라임 플러스 MB VB 프라임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 좌변 있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뭐라 불렀어요? 그걸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근데 A의 운동량 플러스 B의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총합이죠. 근데 어떤 운동량의 총합?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요. 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이죠. 운동량 총합인데 이건 어떤 나중 충돌 후에. 그래서 얘는 충돌 후 A랑 B의 운동량의 총합이다. 그래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제 적용할 수 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밑에 228페이지에 예제 두 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은 골프공, 야구공, 볼링공의 질량과 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인데요. 운동량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세 개의 공이 있고요. 얘가 50g, 얘가 150g, 얘가 5kg. 얘의 속도 70m/s. 얘가 20m/s. 얘가 이제 2m/s 라고 했을 때, 자, 운동량 크기 비교합시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거 질량 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 다 킬로그램으로 고쳐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킬로그램으로 고칠 줄 아시죠? 1000g이 1kg입니다. 그래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고치고 싶으면 나누기 1000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계산. 얘는요, 얼마다? 1000분의 50kg이 되겠죠. 거기다가 뭘 곱한다? 70m/s를 곱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 얘는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려면요, 1000분의 150kg. 에다가 뭘 곱해요? 20m/s를 곱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얘는 그냥 곱하시면 되겠죠. 5kg에다가 2m/s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때리면 이거 얼마 나와요? 1000분의 3500이니까 3.5 나오고요.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000분의 3000이니? 3 나오고, 얘는 5, 2, 1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볼링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골프공이고요. 가장 운동량이 작은 게 야구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을 푸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렇죠? 네, 2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랑 B가 충돌했을 때 충돌 전과 후의 질량과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얼마인데 2kg짜리. 속도는 얼마? 7m/s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질량은 3kg짜리, 속도는 2m/s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충돌 전에. 근데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가 얼마가 돼버렸냐면요. 1m/s가 된 겁니다. 그때 B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오가 질문이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적용하면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충돌 전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2 곱하기 7이니까 얼마요? 14.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그럼 다 더하면은요,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예요? 20 나오게 됩니다. 근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얼마? 2예요. 근데 B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3V예요.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똑같이 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V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이게 18이 돼야죠. 그러면 3 곱하기 V가 18이 되려면은 V는 얼마가 된다? 6m/s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나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데 내가 한번 문제 한번 고쳐볼게. 이거 똑같이 한번 풀어봐. 자, 만약에 A가 충돌한 다음에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요 2m/s로 튕겨져 나왔다면은
이제 B의 속도 V를 계산하시오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아, 선생님 알았어요. A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4가 되고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3V네요. 더하면요, 운동량 총 합쳐서 20 나와야 되니까 이 3V가 16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V는요, 3분의 16m/s가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뭐 틀렸어요? 똑같이 계산했는데. 틀렸지. 아까 뭐라고 했어? 운동량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동량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뭘로 나타내야 된다? 부호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라면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마이너스죠. 그럼 얘 운동량은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운동량이 3V.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 그럼 3V가 얼마가 나와야 돼? 24가 돼야죠? 그러면은 3 곱하기 V가 24가 되려면은 V는요, 얼마가 돼야 된다? 8m/s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야?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방향 꼭 기억하셔라. 예, 문제에서 방향 고려 안에서 틀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따가 우리가 충격량 배운 다음에 다시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충격량 공부해봅시다. 229페이지. 자, 충격량. 자, 우리가 보통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충격량 구하는 공식 잘 알고 계십시오.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물체가 받은 이 힘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요, 물체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부터 먼저 볼게요. 힘의 단위는 뉴턴 쓰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턴에다가 세컨드를 곱했으니까 충격량의 단위를 뭘 쓰게 된다? 뉴턴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운동량의 단위 있죠? 자,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는 같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은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장난하십니까? 방금 전에 운동량의 단위 이거 쓴다면서요. 충격량의 단위 이거 쓴다면서요. 그럼 선생님, 당연히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다르죠. 라고 하시면요, 틀린 겁니다. 얘네들 단위 똑같은 거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다르잖아요. 아니야. 달라 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왜요? 잘 봐봐. 우리 충격량의 단위가 이거 쓴다고 했죠? 내가 이거 슬쩍 고쳐볼 거야. 뉴턴 운동 법칙에 따르면요,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힘의 단위 뭐 쓴다고요? 뉴턴. 질량 단위 뭐 쓴다고요?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뭐 쓴다고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뉴턴이란 단위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한 단위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를 여기다 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소리는요, 얘가 뭐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컨드 제곱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컨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서 세컨드 하나씩 날아가니까 뭐가 나왔는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단위랑 똑같아요?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를요, 얘를 쓰기도 하고요. 똑같은 단위니까 얘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운동량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얘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운동량의 단위는 보통 관례적으로 얘를 많이 쓰지 얘를 거의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충격량의 단위는요, 두 개를요 그냥 섞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 같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힘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 방향을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로 나타낼 수 있다.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다. 즉 충격량은 뭐가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 자, 충격량은요,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충격량의 방향이 있죠? 충격량의 방향은요, 누굴 따라간다? 물체가 받은 그 힘의 방향을 따라간다 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네들 있죠? 단이 똑같다고 했죠? 그럼 서로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보겠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거기 내가 유도해 놨거든요. 중간에 박스에. 예,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가속도의 정의부터 먼저 봅시다. 가속도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걸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뉴턴 운동 법칙,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요, 가속도는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는 비례한다고 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을 살짝 수정하면 이렇게 되죠. 힘 곱하기 시간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힘 곱하기 시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걸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제 얘 있죠? 질량 곱하기 속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 그래서 뭐랑 뭐가 똑같다? 충격량은요,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저 변화량이라고 한 단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다. 그러므로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한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구한다고 했죠? 네, 앞으로 요 굉장히 자주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뭐로도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거 두 개를 다 쓸 겁니다. 이거랑 이걸 두 개를 다 써서 연립을 해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지금까지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랑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충격량 구하는 공식, 그리고 의미,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배우면요, 이번 단원 다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뭔데요?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래프가 두 종류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 두 번째는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의미를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량 시간 그래프, 말 그대로 Y축의 운동량, 그리고 X축에 시간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기울기는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X 변화량은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충돌 시간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자, Y 변화량은 뭐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근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요, 그걸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물체가 받는 힘과 시간의 곱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분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위아래에서 시간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기울기는 뭐다? 물체가 받고 있는 힘.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힘은 R자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힘을 말하는 거고, Y축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은 뭘 말한다? 물체가 받고 있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박아 두십시오. 예, 제발 좀 부탁인데. 또 그래프 나왔을 때 또 몰라가지고 연명하지 말고. 예. 자, 두 번째는요,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말 그대로 Y축의 힘, X축의 시간이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자, 마찬가지로 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아랫부분에 그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네, 간단하죠? X축 곱하기 Y축 하면 되죠. 그렇죠? 네, 힘 곱하기 시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힘 곱하기 시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것을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말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게 물체가 받은 힘이고 요게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거 얘기했죠? 넓이는요, 그래프의 모양이랑 당연히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힘 시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지 상관없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의미한다? 역시 똑같이 충격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당신들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넓이를.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네, 이걸로 모든 문제 싹 다 풀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충격량까지 배운 다음에 이거 다시 푼다고 했죠? 잘 보십시오. 충돌 과정에서 A가 B를 때리는 힘의 크기나 B가 A를 때리는 힘의 크기 똑같다고 했죠? 자,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자, A가 1초 만에 충돌했으면요, 당연히 B도 1초 만에 충돌했겠죠. 그렇죠? 충돌한 시간도 다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랑 B는요, 받은 힘의 크기도 똑같고요, 힘을 받은 시간도 똑같으니까 뭐는 똑같은데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 충격량의 뭐가 다르다?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풀면 돼. A랑 B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고 식세워서 풀라고.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이렇게 푸는 거야. 자, A가 운동량이 변했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뭘 구할 수 있다? A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A가 받은 충격량 어떻게 해서하면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또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할게요. 2개 곱하면 운동량 2죠. 2개 곱하면 운동량 14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라고 했죠. 그럼 2 마이너스 14죠. 2 마이너스 14면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가 받은 충격량이야. 저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뭘 말하는 거야? A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았나 보구나.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았나 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방향을. 그렇죠? 자, 반대로 우리가 이 B가 받은 충격량. 아까 말했잖아.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지.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그냥 12라고 할 수 있고,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 3V에서 처음 운동량인 6을 빼면 되는 거니까 3V가 이거 이항시키면은 18이고요.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까랑 계산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더라. 근데 원래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나? 서술형 나오면은 원래 이렇게 적는 거야. 왜? 원래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딸이들이 다루는 게 아니야.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제가 객관식 풀 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해서 알려준 거고,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기 229페이지에 이제 대표자료 3번 있죠? 예, 우리 그거 한번 같이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대표자료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짜리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힘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그럼 네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려야 된다? 아,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 이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초, 4초, 6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힘을 5N까지 받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먼저 볼게요.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하라고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분석해야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0초부터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말하는 거죠. 그럼 넓이 계산해봐. 그럼 이거 얼마 나와?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충격량은요, 뭐랑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0초부터 2초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을 말하는 거죠. 에서 뭘 빼면 돼요? 처음 운동량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0초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0초일 때 물체는 뭐 하다고 나와 있어? 처음에 정지에 있는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0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은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죠. 단위는 뭐가 나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적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초일 때 운동량 5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2초부터 4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요, 생각 없는 인간들이요,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힘이 일정하면 당연히 속력도 일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힘이 제대로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단원이 복습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동그라미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운동 상태를 바꾼다라고 했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고, 그 운동 상태를 뭐라 불렀냐면요, 속도라 불렀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힘이 작용하면요, 속도가 변해야 돼. 아니 그게 당연히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어떻게 속력이 일정하니?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겠지. 그렇죠? 이것은 빨라지겠죠? 정지한 물체한테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은요, X입니다. X.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어?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물체는 가속도가 생겨.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다라는 말이지. 장난 아니야. 그렇죠? 2번 정답 X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에 6초일 때 물체의 속력 계산하세요 라는 건데, 그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계산하면 돼? 0초부터 6초까지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고요? 0초부터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여기서 나중은 뭘 말하는 거야? 0초부터 6초니까 6초를 말하는 거겠죠. 에서 뭘 빼면 돼요? 처음 속도, 0초일 때 속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요렇게도 계산한다 했잖아. 이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렇죠?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다 때려 박으세요. 자, 일단 사다리꼴 넓이부터 먼저 계산해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삼각형 이따 잘라다 붙이면은 4 곱하기 오니까 20 되고요. 물체 질량 얼마라고 나와있죠? 2kg짜리라고 나와있죠? 곱하기 6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0초일 때 속도는 0이니까 이건 어차피 무시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6초일 때 속도 하면은 20이 나야겠구나. 따라서 6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나온다? 요게 10m/s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답은 10m/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힘, 시간 그래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 내가 0초부터 2초까지 넓이를 구했으면요. 물체가 0초부터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근데 여기서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2초일 때 운동량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 운동량은 0초일 때 운동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0초일 때의 운동량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0이니까 무시하면은 2초일 때 운동량은 5다. 단위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렇죠? 기본입니다. 단위는 수학에도 서술형을 단위 안 쓰면 틀려요. 자, 그리고 230페이지에 있는 4번, 5번, 6번 있죠? 4번, 5번, 6번.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당신들 아직 연습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부터 지워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남겨두자, 그죠? 어차피 당신들 머릿속에 아직 잘 들어가 있지도 않을 텐데. 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2m/s로 운동하는 질량 5kg짜리 물체에 자, 밑줄 치세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기 5kg짜리 물체 있어요. 2m/s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다고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 움직이는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즉 처음 운동량의 방향이 플러스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문제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문제 좀 읽으라고. 제발 그 그래프만 좀 쳐다보지 말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힘, 시간 그래프 보면은 자,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승승. 시간 10초까지 힘을 4N까지 받았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있죠? 이거 구하면요. 충격량 크기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20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어느 방향으로요?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이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요. 그냥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이었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에서 뭘 뺀다? 처음 운동량을 뺀다. 근데 이 물체 뭐 구하라고 했어? 속력 구하라고 했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을 쓴다고 했죠?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쓴다고 했어요. 자, 질량 5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 속도 모르니까 V라고 할게요. 처음 속도 2죠. 그쵸? 집어 넣읍시다. 자, 그리고 계산할게요. 자, 양변 5로 나누세요.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4는 V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항시키면은 V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물체가 10초일 때는 0초, 이게 10초죠, 10초? 나중 속도가 10초를 말하는 거죠? 처음 속도는 0초를 말하는 거죠? 이거 아시죠? 아까 했죠, 그쵸? 자,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마이너스 2m/s다. 무슨 말이야? 10초가 되면은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도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속도는 마이너스인데 속력이라고 하면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뭐 하세요? 부호 떼라는 소리지. 그래서 10초일 때 속력은요 2m/s. 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속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속력은요 크기만 있고 방향은 없습니다. 예. 됐죠? 정리하시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봅시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4kg짜리 물체의 운동량을요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어떻게 됐어요? 운동량이 20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20으로 일정하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대요. 시간 2초, 4초, 6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은 1번 0초부터 2초 동안 물체한테 적용한 알짜 힘의 크기 계산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온다. 그러면 네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아, 알짜인 거 아래 기울기 구하면 되지. 0초부터 2초 사이에 기울기가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이 되고요. 2분의 20이니까 얼마요? 10N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4초부터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계산하세요. 자, 지금 4초부터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충격량 계산하려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즉 6초일 때의 운동량에서 뭘 빼면 된다? 4초일 때의 운동량 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6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요? 0. 4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예요? 20. 그래서 빼면 얼마요? 마이너스 20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충격량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부호 떼버려야죠. 그렇죠? 그럼 정답이 얼마요? 20N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는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지 구분 잘하세요. 예. 자, 마지막 3번.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3초일 때 물체의 지금 운동량이 얼마죠? 나와 있잖아. 20이라고. 근데 그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한다 했잖아. 그럼 질량 4 곱하기 속도 V 따라서 V는 얼마? 5m/s. 예. 근데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속도의 크기. 예.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인데 의미 없으니까 떼버리면은 5m/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보이시죠, 이제? 자, 6번 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정도면 이제 제가 안 풀어드려도요. 당신들이 풀 줄 알아야 돼, 이제. 예. 자, 지금 공이 하나 있는데 질량 2kg짜리예요.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6m/s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합니다. 그리고 벽에 충돌한 다음에 다시 튕겨져 나왔어요. 얼마로요? 5m/s로요. 자, 그러면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계산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다. 또는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 속도 변화량을 곱한다.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충돌 후 속도에서 처음 속도, 충돌 전 속도를 뺀다. 근데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고요? 2kg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러시면 안 돼. 선생님, 나중 속도 5, 처음 속도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죠.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얘가 뭐냐면은 플러스면은 얘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 5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처음 속도에 6을 집어넣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충격량은 얼마 받았어요? 마이너스 22만큼 받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문제가 뭐야? 충격량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충격량의 크기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22Nm/s라고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잘 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운동량 충격량의 마지막 주제 231페이지에 있는 충돌과 충격 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평균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충돌할 때 받는 힘이다 라고 해서요. 충격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계산하시면 뭐 나온다고 했어요? 충격량 나온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당신들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가 제시가 된다? 넓이가 제시가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요. 20Nm/s라고 나와 있다라고 치고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체는 0초부터 몇 초까지 힘을 받았냐? 뭐 5초까지 힘을 받았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 얼마, 힘의 평균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평균을 계산하려면요. 뭐 국영수사과 평균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과목 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힘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개수도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구하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들은요 평균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써야죠. 어떤 머리?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는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 근데 넓이가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충격량은 20이고 시간이 5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물체는요 얼마만큼 힘을 받는다? 4N만큼 힘을 받는다. 근데 4N의 힘을 일정하게 받는 상황이 아니죠.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잖아. 그럼 저 4N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힘은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공식을 외우잖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운다고? 그냥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은데? 예, 이걸 외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구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암기한 바보입니다. 바보 천체자 이런 거 외우면 아시겠니? 예. 그래서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밑에 2번에 나와 있죠. 충격력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충격력이 일정할 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충격력이 일정하다. 충격량은요 뭐 곱하기 힘 곱하기 여기서 힘은 뭘 말하는 거야? 충격력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간을요 2배로 늘리잖아? 그럼 당연히 충격량도 몇 배 늘어난다? 2배 늘어나는 겁니다.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충격력이 일정할 때는요 뭘 늘릴수록요 시간을 늘릴수록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뭐하게 된다? 커지게 되는 거죠. 충격량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게 된다는 소리는요 속도도 그만큼 많이 변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포의 포신이 길다라는 겁니다. 대포는요 포신이 굉장히 길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포의 포신이 짧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에 대포의 포신이 짧은 대포가 있고요. 여기 대포의 포신이 길쭉한 놈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안에다가 대포알을 하나씩 설치하고요. 똑같은 대포알을 설치하고요. 여기에서 뭘 터트린다? 화약을 뿅뿅 터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 대포알이 이 화약으로부터 받는 힘이 똑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대포알 같은 경우는 힘을 몇 초 동안 받냐? 0초, 1초, 2초 만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예. 뭐 2초 만에 밖으로 나간 겁니다. 예, 힘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힘을 오랫동안 받은 놈이 당연히 충격량이 크고요. 그만큼 운동량도 많이 변했으니까
속도도 많이 변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10m/s 날아갔어. 그럼 얘는요, 뭐 50m/s로 날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니? 물론 시간이 2대 5니까 힘이 똑같다 가정하면은 얘는 얼마겠니? 20이라고 할까? 20m/s로 날아갔으면 얘가 50m/s로 날아갔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힘이 똑같이 받았다고 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대포의 포신이 긴 까닭, 길어야지 시간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야지 충격량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야지 운동량이 많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변하면서 대포알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먼 거리를 타격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반면 이번에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자, 충격량은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요게 일정하다라고 했죠. 예.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번엔 만약에 내가 시간을 2배로 늘리잖아. 그러면 이 충격력이 얼마로 줄어드냐?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충격량이 일정할 때는요,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돌 시간이 늘어날수록요, 충돌할 때 받는 그 충격력 있죠? 평균 힘 있죠? 그게 뭐하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뭐의 원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장치들 있죠? 에어백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이용하고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극단적인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부터 무슨 실험할 거냐면요, 2개의 달걀을요 떨어뜨릴 거거든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근데 차이점이 뭐냐? A라고 하는 달걀과 B라고 하는 달걀이 있는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는데 똑같은 달걀, 질량 똑같고 모양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A 아래는요, 뭘 깔아놨냐면요, 시멘트 바닥을 깔아둡니다. 반면에 B 아래는요, 뭘 깔아두냐,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거를 깔아둘게요. 자,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얘는 깨지겠지. 근데 B를 떨어뜨린다? 그럼 푹신푹신하니까 안 깨지겠죠? 근데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이것만 보고, 선생님, A가 깨지고 B가 안 깨지는 까닭은 A가 충격량을 더 많이 받아서죠 라고 하시면은요, 안 된다고요.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그냥 막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감으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럼 충격량 어떤데요? 똑같습니다. 왜요? 잘 들어봐. A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B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속력 어때요? 똑같습니다. 왜요? 둘 다 자유낙하하면서 둘 다 1초에 9.8씩 빨라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속도를요, V라고 하면요, B의 속도도 얼마가 된다? V가 된다 이 말이야.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근데 충돌하고 나서 뭐해? 멈추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시간이 지나면요, 정지할 것이고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요, 정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2개의 달걀의 질량 어때요? 똑같죠? 두 달걀의 속도 변화량도 어때요? 똑같죠?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걸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럼 충격량도 똑같다는 소리라고. 아니 선생님, 충격량이 똑같은데 A는 왜 깨지고 왜 B는 안 깨지나요? 당연히 뭐가 달라서 그래. 얘가 달라서 그렇지. 힘이 달라서 그렇지. 야, 생각해봐. A는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야. 막 얘는요, 정지할 때까지 얼마 걸렸냐? 막 0.0001초 걸린 거야. 이만큼의 시간 동안에 갑자기 확 정지해버린 거야. 마치 급브레이크 밟듯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스펀지가 뭐돼? 압축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뭐한다? 얘가 시간을 벌어줄 거 아니야. 속력이 조금 완만하게 이제 감소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얘는 V에서 정지할 때까지 막 0.1초
이만큼 걸렸다 이런 말이었죠. 압축 팽창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 속도가 변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B가 더 길게 가져간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이런 식으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 늘어날수록요.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충격력의 크기 어떻다고 했어? A가 B보다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A는 이 충격력을 견디지 못해서 깨져버리는 거고 B는 이 충격력을 견딜 수 있어서 살아남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충격력이 달라서 깨지고 안 깨지고가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충격량이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떤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 뭐 나타내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적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 A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을요 SA라고 하고 B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을 SB라고 하면요 저 둘의 면적은 어떻다? 같습니다. 왜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고 충격량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러시면 안 돼. 또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충격량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만 떨어뜨렸을 때 적용되는 거야. 내가 A를요, B보다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A 밑에는 시멘트 바닥. 그 다음에 B 밑에는요, 아까 말했던 푹신푹신한 스펀지.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A는 낮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얘가 만약에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10m/s야. 그럼 B는요, 이거보다 빠르게 떨어지겠지. 빠르게 바닥에 부딪히겠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뭐 20m/s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요, 충격량이 누가 더 많아? B가 많이 받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니?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무조건 충격량 같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생각하고 보세요. 예. 생각 없이 풀면 안 됩니다.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자, 똑같이 A, B,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근데 A는요, 마찬가지로 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가지고요, 뭐했다? 정지해버렸고요. 깨져서 정지했고. B 같은 경우는요, 스펀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요, 뭐 했냐? 튕겨져 나왔대. 그러면 이때 누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겠나요?에 대한 내용. 아니, 선생님, 얘가 깨졌으니까 얘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겠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했어? 질량에다가 뭘 곱했어? 속도 변화량을 곱했잖아.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많이 변했는지를 캐치해야죠. 그러면 A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10m/s. 그럼 B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10m/s. 충돌 전속도 똑같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뭐 했어? 정지했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10이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10m/s로 충돌한 다음에 튕겨 나온 속도를 만약에 5라고 하잖아? 그러면요,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속도가 얼마 변했어? 15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속도가 많이 변했으니까 얘의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그냥 맨날 충격량 같다라고 풀지 말고 문제 좀 읽어. 문제 좀 읽은 다음에 상황을 파악을 해. 누가 더 충격량을 많이 받았을지. 그럼 뭘 알아야 돼? 충격량이 뭐지? 힘 곱하기 시간. 근데 뭐로도 구해?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질량이 똑같을 때는 속도 변화량이 클수록 충격량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게 머리에 있어야죠.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선생님 이렇게 흥분하세요.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이 틀려서 그래. 자, 그래서 안전장치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뭐 자동차에 범퍼 있죠? 자동차 앞부분에 범퍼라고 하는 장치가 붙어 있거든요. 참고로 이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부서지면서요,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벌어줘야 돼. 막 범퍼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충돌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뒤져. 마찬가지로 에어백 어때요? 터지면 푹신푹신하죠? 공기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잖아.
그리고 자동차 바퀴에 뭐 달려있냐면요. 바퀴라고 하면 되지. 그 휠이라고 해야죠. 휠에 뭐 박혀있냐면요. 스프링 달려있죠. 우리가 서스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에도 있냐면요. 자전거 안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징이 뭐냐.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지거나 아니면 압축 팽창이 가능하거나 푹신푹신하거나 이런 애들이 보통 충격 완화 재료로 쓰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쓰니 안전장치들은 전부 다 저런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야, 안전벨트도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걸까? 그렇게 말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 안전벨트는 이런 거지. 내가 자동차를 타고요. 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확 밟는 순간 어떻게 돼? 앞으로 슉 튀어나가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속하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가 급정지를 해가지고요. 빵 부딪힌 거야. 내가 만약에 안전벨트 안 하잖아? 앞유리 깨고 슉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뒤지는 거죠. 그렇죠? 뒤지기 싫으면 뭐 해야 된다? 이 관성을요, 막아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안전벨트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안전벨트 고무줄로 안 만듭니다. 고무줄로 만드는 거는 어떨 때 하는 거야? 번지 점프 할 때. 번지 점프 할 때 뭘 매달고, 고무줄을 매달고,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뭐 할 때, 이 물체가 속력이 변할 때 그 걸리는 그 시간을요, 뭐 해가지고 늘려줘가지고요,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번지 점프 줄을 만약에 안전벨트 줄이랑 똑같은 걸 쓴다. 그럼 번지 점프 할 때 아마 상체랑 하체가 분리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 완화까지 잘 정리를 했고요. 뒤에 문제에 뭐 쉬운 문제도 있고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풀고 이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고치면서 운동량, 충격량 다시 공부하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단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솔직히 말하잖아. 아까 말했던 그 5가지로 다 풀 수 있어. 그 5가지가 뭔데요? 첫 번째, 운동량 구하는 공식. 두 번째, 충격량 구하는 공식.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다섯 번째, 그래프 2개. 운동량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의 의미. 이거만 가지고 싹 다 풀 수 있어. 대신 저 재료가 필요하다는 소리지. 저 재료만 있다고 해서 음식 만들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스킬이 필요하죠. 요리 스킬. 그렇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래서 예제도 다 풀어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그렇죠? 그래서 잘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어려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